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로 상경하게 된 나는 월세가 저렴한 원룸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찾고 찾던 끝에 조금은 낡았지만 가격이 적당한 원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에 있는 방이었고 건물 자체는 꽤 오래되어 보였지만 남은 돈이 별로 없던 나로서는 그곳이 선택지 중 하나였다. 짐을 옮기고 이사를 마친 첫날 밤 나는 집중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찬 기운이 스멀스멀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온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이후로 며칠간은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난 나는 책상에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혼자 살고 있는 방에서 물건이 저절로 움직일 리는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바쁘게 준비하느라 내가 그렇게 뒀나 보다 했다. 이러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잦아졌고 결국 밤마다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어떤 날은 분명히 잠들기 전 깔끔하게 정리해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가 하면 다른 날은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이 마치 누가 뽑아본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자물쇠도 고장난 게 없었고 도둑이 들었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장난이라도 치듯이 말이다. 이외에도 가끔 느껴지는 찬 기운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심장에 얼음이 얹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술을 마시고 돌아온 늦은 밤 잠에서 깨어나 캄캄한 방 안을 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그 그림자를 보았다. 방 한 구석 창문 근처에 있는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히 서 있었다. 심장 박동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러나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바라본 그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도저히 혼자서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 나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녀는 어딘가 슬픈 눈빛을 내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 방에 너 말고도 전세입자가 있었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모르게 언젠가부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방 값이 싼 거래. 그 순간 소름이 돋았고 나는 그 방을 떠나기로 했다는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지만 그 원룸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차가운 기운과 그림자가 떠오른다. 나는 아직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가끔씩 가까운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그러한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지난날에 묻혀간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세진이라는 젊은 대학생이 있었다. 방학 동안 도시에 머물기보다는 조용한 시골에서 보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세진은 얼마 후 한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 농장은 작은 숲 너머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주인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 지유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세진은 항상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첫날 밤 그는 별빛 아래에서 지유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유는 이곳에서의 삶이 평온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고백했다. 세진은 그 말을 우습게 넘겼지만 지유의 눈빛은 진지했다. 며칠 후 세진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바람 소리로 여겼지만 점점 선명해지면서 사람의 속삭임 같았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그는 오래된 폐가와 마주쳤다. 폐가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묘한 매력으로 그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 세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폐가 안으로 들어가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그를 부르는 듯했고 그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었다. 깨어났을 때 땀이 흥건히 젖은 그는 자신의 손에 이상한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다. 그 상처는 문양처럼 보였고 신경 쓰였지만 그저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음 날 지유와 함께 일을 하던 세진은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지유의 시선을 느꼈다.
지우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도 그 문양을 본 거지? 우리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야. 지우에 따르면 폐가에는 예전부터 이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영혼의 도서관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특별한 문양을 지니고 있으며 문양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경고도 함께였다. 점점 더 깊은 호기심을 느낀 세진은 정말로 그 비밀들을 알아내고 싶었다. 몇 날 밤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그는 다시 폐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그는 도서관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전과 달리 문양이 빛을 발하는 것을 느꼈다. 신비로운 힘이 그를 이끌었고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고대 도서관이 정말로 존재하는 듯 먼지로 덮인 책들이 가득했다. 각각의 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세진은 손을 뻗어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을에 숨겨진 참혹한 역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마을은 과거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참히 희생시킨 사건들이 있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된 세진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지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넌 선택해야 해.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묻어둘 것인지. 갈등하던 세진은 결국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나갔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숨겨진 고통들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도시에 돌아온 세진은 그 특별한 여름을 잊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문양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그 후로 그는 어디서든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힘쓰게 되었다. 설령 그것이 공포스러운 과거일지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소개해 볼게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사는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집에 얽힌 공포 이야기는 대개 밤이 되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울부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젊은 커플이 마을 여행을 왔다가 그 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직전에 그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주변은 잡초와 덩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 내부는 오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먼지 쌓인 가구들이 외로운 집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더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벽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고 그들은 호기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추워졌고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커플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담요를 꺼내 몸을 감쌌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더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소리는 마치 벽을 치는 손이 집 전체를 가로지르는 듯했고 둘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잠시 멈췄고 그 순간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의 오래된 벽 중 하나에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붉은색 액체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피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포에 질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뒤로 느릿하지만 확실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은 가까워졌고 그것이 멈췄을 때 그들은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그들의 어깨를 잡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막혀 올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둘은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아침이 밝았고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었고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한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집에 대한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무모한 젊은이들이 그 집을 찾았고 자신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흉가가 아니었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을 찾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집의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국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이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장마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바깥은 음산한 분위기였다. 나는 기분 전환도 할 겸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작은 별장에서 며칠간 지내기로 했다. 별장은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도착한 당일 밤 나는 불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는 빗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비가 오면 늘 그렇듯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금세 잠이 들었다. 새벽쯤 되었을까? 잠결에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옅은 잠에서 깬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문 근처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빗소리가 새어나오는 거겠지 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그 소리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던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소리의 원천을 찾기 위해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보니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헷갈린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돌아서 침대로 향했다. 시간이 한참 지났을 무렵 이번엔 집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나무 바닥을 살금살금 걷는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낯선 곳에서는 아무래도 경계심이 더 커지기 마련이지. 그렇다며 침대 곁에 있던 손전등을 챙기고 조용히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소리가 나는 곳은 다름 아닌 부엌 쪽이었다.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문득 느낌이 이상한 걸 깨달았다. 창가를 통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데 어쩐지 커튼은 꺼림칙하게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바로 내 뒤에서 누군가의 한기가 느껴졌다.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지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뒤돌아보려 했으나 온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했다. 무언가의 냉랭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듯했다. 도가 지나친 공포에 견딜 수 없었던 나는 힘겹게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그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의 기운이 극적으로 사라졌다.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나는 숨죽이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그곳엔 없었다. 마치 방금 전의 모든 사건이 환상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별장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겪은 그 경험은 마치 꿈에서 깰 때처럼 점점 흐릿하게 잊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귀가하는 밤마다 바람이 유난히 들릴 때면 부엌에서 느껴졌던 그 숨결이 다시금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두려운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 누구라도 조용한 별장에 혼자 머물게 될 기회가 있다면 주변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말기를. 그곳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당신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